핫쌤입니다. LH공사가 오늘 채용 공고를 내보냈죠. 자, LH공사 지원한다면 직무 능력 심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많이 궁금해할 겁니다. LH공사 필기시험 과목은 두 개죠. NCS 지급기초능력과 전공시험인데 사무직군에게는 전공시험 대신 직무 관련 심화 문제를 출제합니다. 자, 심화 문제 대개 20문제 정도 나왔었죠. 지급기초능력에서 그 특징을 살펴보면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리 3개 영역인데, 자, 가로에 있는 게 중요하죠. 갑질,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이와 같은 내용의 문제를 5% 정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먼저 직무 관련 심화 문제 후기를 내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LH 관련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지문이 익숙하죠. 그래서 접근하기 쉬울 수 있다. 전공 대신 추가된 직무 관련 문제들도 LH 사업과 관련이 많은 자료 해석 스타일이라서 LH 사업을 많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와 같은 후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LH 홈페이지 가서 이와 같은 사업 분야를 들춰서 펼쳐보고 있죠. 그런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마세요. 모르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많은 시간을 빼앗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직무 기술서를 펼쳐보면 자,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대인관계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직업 윤리를 필수 스킬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3개 영역은 NCS 필기시험으로 치고 사무직군들에게 대인관계, 조직 이해, 직업 윤리 관련 문제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 3개 영역이 결국 방금 말했던 갑질,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대한 내용의 사업 내역을 다 들춰보기보다 오히려 회사 업무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뉴스를 찾아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이슈 작년 서울교통공사 PT 주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주고서 객관식 문제로 출제하겠다는 겁니다. 자, 실제 갑질 관련 문제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NCS 예시 문제입니다.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뭐냐? 이 내용을 보면은 자, 발신자는 원청자입니다. 수신자는 하청자입니다. 그러면 원청자는 갑이고 하청자는 을이겠죠. 이 내용은 갑이 쓴 글입니다. 읽어보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납품 가격을 인하했으면 좋겠다. 원청자 갑이 이와 같이 납품 가격 인하를 요청이 아니라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1번 보세요. 자, 일단 요청을 수락하는 메일을 보내고 최대한 진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한다. 2번 담당자에게 어려운 입장을 이해한다는 글과 함께 시간을 조금 달라고 한다. 4번 이런 문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팀장에게 보고하여 팀장의 지시를 받아서 실행한다. 3번이 답인데, 자,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식의 절차를 무시한 통보는 용납할 수 없다는 메일을 보낸다. 자, 하청업체에 이 메일 수신자가 사장이든 직원이든 어쨌든 을의 입장에 처해 있죠. 을의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이 용납할 수 없다는 메일을 보내면 결국 이것은 거래 그만하겠다고
통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게 될까요? 하청업자죠. 그래서 상황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에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자, 이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시사 이슈를 지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택지 이와 같은 내용, 지문 내용과 대조해서 하나씩 판단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럴 때는 문장, 진술, 특징 또는 그 뜻을 가지고 그룹핑 해버리는 겁니다. 자, 1번 보세요. A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진술 잘 판단해야 합니다. 애인이 있니 없니가 아니라 애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고서 애인 관련 업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그래서 성희롱과 관계가 없는 진술입니다. 3번 휴가자 대신 야근 좀 해달라. 이것은 회사 일과 관련된 내용이죠.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동 방향이 아니죠. 4번 우리 동호회에 가입하는 건 어때? 이건 역시 어느 개인 이익을 위한 행동 방향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유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영어 좀 가르쳐달라 몰래. 이렇게 말한 사람 자기 편익을 위한 요청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장의 뜻, 진술의 뜻을 가지고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437번 문제 역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다면 이와 같은 글 정도는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 역사의 한 장면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턱입니다. 한턱 내라 할 때 그 턱인데 조선시대에는 이 턱 때문에 가산을 날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어렵게 공부해서는 이제 신진 사대부로서 관청에 일하러 가면 선배들이 온갖 핑계를 다 대서는 이 턱을 내라고 자꾸만 강요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출애기들은 선배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따르다 보면 자기들 재산 다 탕진하고 결국엔 도망갔다는 역사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죠. 그 턱을 아직도 우리는 쓰고 있는 거죠. 자, 박이창이가 선배들의 턱 요구에 견디다 화가 나서 자허면신 나는 이제 신출애기 아니야 라는 글을 써서 벽에다 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선배들이 요구가 있을 때마다 그 글을 보라고 하면서 더 이상 나에게 아주 나쁜 것 같은 턱 얘기 좀 하지 말아 달라고 거세게 저항했던 거죠. 이와 같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알고 있으면 많은 스토리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있죠. 그러면 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이냐면 4번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 박이창과 같은 행동을 권하는 게 아니라 회사 직원들에게 알려서는 이와 같은 행동 하지 말아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되죠. 자, 이 문제는 지식형 문제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업무 시간에 딴짓한다는 이와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용어가 바로 사이버 슬래커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상식적 지식을 활용해서 답을 1번으로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앞에서 봤듯이 어떤 문제를 푸는 데는 나의 주관이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그 상황에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여러분들이 20년간 익힌 지식 가지고 찾아내야 하는데 20년간 익힌 지식을 전부 다 동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을 가지고
산업 현장을 보자는 거죠. 이게 바로 NCS입니다. NCS는 지식 활용형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개념 이해가 필요하다고 내가 잔소리하는 거죠. 파이팅합시오.